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세종입니다. 오늘은 타로점을 제대로 상담받는 방법과 타로점 볼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기분 좋게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먼저 타로점을 제대로 상담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질문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구절절하고 디테일하게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에 대해서 타로술사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본인이 무엇이 궁금해서 방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이라고 치면 저 그냥 애정운을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만나는 상대가 있다면 만나는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안 좋은 일로 헤어지게 됐다면 뭐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헤어진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라는 이렇게 명확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 타로점의 적중률을 한층 더 높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상담자의 심리가 불안정하거나 집중이 어려울 때는 타로 카드를 타로술사가 뽑는 것이 조금 더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타로는 상담자와 타로술사의 기운이 타로 카드에 반영이 되어서 타로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질문을 한 당사자가 너무 지금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이런 심리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면 타로 카드에도 그런 기운들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 타로술사가 질문자의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실례로 뭐 헤어지고 와갖고 뭐 엉엉 울면서 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당연히 본인이 이렇게 뽑으면은 타로점이 좋게 나오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불안한 심리라든지 아니면은 스트레스 받은 상황 이런 것들이 타로 카드에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질문자가 뽑는 것보다는 질문을 받은 타로술사가 타로 카드를 뽑는 것이 한층 더 타로점의 적중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카드를 뽑을 때에는 타로 카드를 보고 한 장씩 골고루 뽑는 것이 좋습니다. 타로 카드를 이렇게 넓게 펼쳐놓잖아요. 그러면은 타로 점을 몇 번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골고루 이렇게 뽑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한쪽에서 한꺼번에 다 뽑아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뽑으면 안 되는 이유는 타로 점은 순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저는 이렇게 보는 거를 조금 싫어하긴 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의 순서가 있는데 그 타로 카드를 한꺼번에 뽑았을 때 아니 어떤 것이 현재 위치에 나오는 거고 어떤 것이 미래의 위치에 나오는 것인지 분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타로 카드를 뽑을 때는 한 장 한 장씩 골고루 뽑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 단골 손님 중에도 특이하신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타로 카드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만지면서 이렇게 카드를 뽑으세요. 그렇게 그 오실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타로 카드를 펼쳐진 타로 카드를 꼭 보세요. 보시고 그때 눈에 들어오는 타로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 카드들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뽑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사격을 하든 아니면은 그 올림픽에서 이제 양궁이라고 하죠. 표적을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보고 너무 빨리 쏘지도 않고 너무 느리게 쏘지도 않잖아요. 제대로 확실하게 표적을 딱 눈에 들어왔을 때 활시를 당기고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타로 카드를 확 보시고요. 딱 눈에 들어오시는 카드가 있으면 그 카드를 정확하게 뽑아주시는 것이 타로점의 적중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타로점으로 볼 수 있는 질문의 기간은 최대
1년이 적당합니다. 타로점은 1년의 운세를 봅니다. 그런데 뭐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3년 있다가 사업을 할 건데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때쯤에 보시는 게 정확하게 나오실 거예요. 타로점이라는 것 자체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당사자의 기운으로 보는 점이기 때문에요. 정말 3년 후에 그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안 좋은 환경에서 시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먼 미래의 질문보다는 지금 타로점을 보려는 시점에서 앞으로 1년 정도의 질문을 보는 것이 타로점의 적중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타로점을 제대로 상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타로점 볼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로점을 재미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발 재미로 보려고 타로점을 보려고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타로마스터 세주한테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사람이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내 몸에 어디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병원에 가는데 어, 내가 심심하다고 해서 병원을 가지는 않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타로점을 보실 때는 꼭 어떠한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거나 걱정거리가 있으실 때 그거를 약간 타로점이라는 어떤 길라잡이를 사용해서 해법을 조금 연구하는 차원에서 보시는 것이 좋지 정말 재미로 이벤트성으로 타로점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괜히 재미로 보러 왔다가 타로점 안 좋게 나와갖고 아니 뭐 타로점 맞지도 않네. 그리고 괜히 기분 상해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재미로 보지 말라고 하는데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타로점은 그냥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꼭 타로점을 재미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혼자서 본인의 질문을 뽑지 않습니다. 자, 타로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잘못된 행동이죠. 혼자서 본인의 질문을 타로 카드를 펼쳐놓고 본인이 뽑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타로의 적중률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나오게 돼요. 내가 바라는 어떤 바램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정말 결과가 말도 안 되게 뭐 실현성이 없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약간 꼭 타로점을 볼 때는 타로술사에게 점을 보는 것이 타로점의 적중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타로를 조금 했지만 저도 궁금한 게 왜 없겠어요. 저도 제 살면서 궁금하고 어려운 것들을 저 혼자 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저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꼭 다른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곤 합니다. 자, 타로점은 절대로 혼자서 본인의 질문을 혼자서 뽑지 않는다라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연달아서 보지 않습니다. 아, 정말 간혹 가다가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이 나올 때까지 똑같은 타로점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물론 그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모든 점이 똑같을 거예요. 지금 여기 타로점을 볼 때 주의사항이라고 써놨지만 여기 써놓은 주의사항은 모든 운명학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사항입니다. 점은 1사1점이 원칙입니다. 처음에 본 점이 가장 적중률이 높습니다.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연달아 본다고 해서 그 뒤에 나온 타로점들이 적중률이 절대로 높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죠. 내가 A라는 타로술사에게 타로 마스터 세주라는 사람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뭐 신통치 않아. 다른 선생님한테 받아봐야지.
이런 거는 가능해요.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똑같은 술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연달아서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돈 날리지 마세요. 자, 네 번째. 본인과 관련 없는 사람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괜찮죠? 내 남편이 올해 승진이 될까요? 관련이 없지 않잖아요. 내 남편이잖아요. 내 남자친구가 올해 취업이 될까요? 이런 질문도 괜찮습니다. 뭐, 우리 아이가 이제 시험에 합격할까요? 이런 질문, 상당히 뭐 좋은 질문들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의도도 희한하지만, 내 친구의 남편이 취업이 될까요?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전 꼭 물어봅니다.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본인에 대해서 알고 있냐? 라고 물어보면, 혹시라도, 얘 조금 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조금 가능하기는 하지만, 아니요, 저만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이거는 타로점으로 볼 수 있는 질문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타로점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꼭 본인과 관련 없는 사람의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덜한데, 예전에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 연예인 있죠, 연예인. 연예인이 나를 좋아할까요? 누가 나를 좋아할까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질문에는 제대로 된 타로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죽은 사람의 질문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도 타로 상담하면서 한 3번 정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것 같아요. 일단은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나중에 상담이 끝나고, 이 사람은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질문은 본인에게도 굉장히 큰 악영향이 가지만, 질문을 받고 타로 해석을 해버린 타로 술사에게도 엄청나게 큰 악영향이 갑니다. 절대로 금기시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저의 스승님이신 도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런 질문은 절대로 피하라고 금기시하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로점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보는 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까 죽은 사람들의 세계가 어떤지 뭐 밝혀진 바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들의 세계는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보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로점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질문은 꼭 피하시고요. 그리고 절대로 타로술사 분들에게도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질문 절대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6번째.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질문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악용이 되면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애인이 바람을 피워서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저주를 담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이 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복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질문은 지금 5번째, 죽은 사람의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런 질문과 비슷한 거예요. 그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 건데요. 이런 질문도 절대로 술사분에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본인도 화가 나거나 아무리 속상하더라도 그것을 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로에 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의 이론은 모두 저희 스승님이신 도겸 선생님에게 배운 이론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도겸 선생님을 검색하셔서
이 다음 카페에 도겸 선생님의 직관타로 검색하셔서 가시면은 조금 더 깊은 내용, 상세한 내용들, 폭넓은 내용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가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타로카드 리딩 스킬이라는 이 서적도 한번 읽어보시면 타로 공부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꼭 한 번씩들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항상 좋은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고 가주세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늘 댓글에는 답장을 남길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